안녕하세요, 세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인스타와 유튜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랑 컬러 팔레트 그리고 아이패드 기본 세팅 같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앱은 프로크리에이트 앱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프로크리에이트 앱은 앱스토어에서 유료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림 그리기 시작할 때 이제 캔버스를 열 때 여기 보시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제가 가장 많이 그리는 사이즈의 픽셀을 미리 저장을 해놓고 그걸 항상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만 따로 세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케치 용도로는 여기 있는 스케치, 그리고 잉크, 그리고 서예 여기에서 많이 찾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색칠 이제 베이스를 입히거나 디테일을 올리거나 하는 컬러를 올릴 때는 페인팅은 잘 안 쓰고 여기 미술, 이 미술 그리고 에어브러쉬 여기에서 많이 거의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케치 브러쉬는 이 줄무늬라는 브러쉬인데 이 줄무늬 브러쉬는 서예 탭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이 줄무늬는 이제 보통 제가 밑그림 스케치를 할 때 거의 이것만 사용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이 브러쉬의 매력이 이제 그리면 약간 이렇게 마치 수성펜을 휙 그은 것처럼 엄청 거칠게 나오는데 이거를 브러쉬 사이즈를 잘 조절해 가면서 스케치를 하면 엄청 매력적인 어떤 스케치 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스케치를 엄청 이제 섬세하게 한다기보다는 이게 손 가는 대로 대략 그리는 편이라 그런 면에서 어떤 제 그림의 스타일과도 맞아서 최근에 잘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 더 잘 쓰는 건 나린더 연필이라는 브러쉬인데 이거는 스케치 카테고리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나린더 연필. 줄무늬 브러쉬에 비해서는 상당히 연필 같은 재질의 브러쉬인데요. 엄청 일단 기본적인 굵기가 아주 가늘고 크기를 100%로 키워도 한 이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브러쉬예요. 눈을 그리다가 눈에 이런 잔 속눈썹 같은 것들을 그리고 싶을 때, 잔 머리카락 같은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주로 이 나린더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얹어주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흑백 스케치로 올린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보시면 이 그림이 전부 다 줄무늬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워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런 러프한 거친 선들이 줄무늬 브러쉬에서 나타낼 수 있는 효과 같이 살짝 잘 안 나오는 수성펜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애용할 그런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나린더 연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보시면은 이런 곳에 이렇게 아주 얇은 머리카락 같은 거를 그릴 때 이 줄무늬 브러쉬는 크기를 아주 작게 해도 이렇게 약간 진하고 굵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보단 좀 더 섬세한 표현이 필요해서 이럴 때에 보통 나린더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추가해 놓은 세트에는 좀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긴 한데 요새는 이 페퍼민트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둥근 브러쉬도 마찬가지고 소프트 브러쉬, 라라푸나 거의 다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색칠할 때 이 스크립트 브러쉬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색을 올릴 때 쓰진 않고 어떤 제가 색칠할 영역을 지정해 줄 때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일단 이 스크립트 브러쉬는 서예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림을 위한 브러쉬라기보다는 원래 캘리그라피용으로 딱딱하게 나온 이런 브러쉬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크게 색이 나뉘는 영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얼굴 부분은 이제 살구색, 그다음에 몸통은 하늘색 이런 식으로 크게 색이 나뉘는 부분을
이 스크립트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색을 칠하겠다라기보단 일종의 영역 지정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얼굴을 이제 이렇게 색을 칠할 거예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 브러쉬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색을 지정을 해놓고 이 다른 영역과는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두면은 나중에 이 레이어 위로 클리핑 마스크를 얹어서 여기에서 이제 얼굴 색의 디테일을 입히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먼저 그려놓은 색에 바깥으로 이렇게 침범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컬러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레이어를 분할하는 용도로 스크립트 브러쉬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레이어 4, 이 레이어 3 이렇게 면적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이 전부 스크립트 브러쉬를 활용해서 이렇게 영역 지정만 해놓은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색을 올려야 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미디움 하드 브러쉬입니다. 이 미디움 하드 브러쉬는 에어브러쉬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살짝 커스텀을 해놓은 상태인데 굳이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미디움 하드 브러쉬를 사용해서 거의 모든 채색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채색하는 방법이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하나 따로 더 만들게요. 일반 소프트 브러쉬나 아예 하드 브러쉬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움이 강조되면서 제가 힘을 줌에 따라서 이렇게 강도 조절이 되는데 색의 진하기가 한 붓으로 이렇게 그려 올리는 것을 제가 많이 하는데 그때 가장 어떤 손에 착 붙는 브러쉬라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좀 유화 느낌이 나는 브러쉬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이런 살짝은 단조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좀 깔끔하게 그려지는 브러쉬들을 많이 찾다가 이 브러쉬에 정착을 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줄무늬 브러쉬, 마린더 브러쉬, 스크립트 브러쉬, 미디움 하드 브러쉬 이렇게 4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올렸던 그림에서 사용한 브러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고윤정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던 브러쉬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때는 그 소프트 브러쉬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그린 지가 좀 돼서 소프트 브러쉬로 거의 이제 미세 컨트롤을 하면서 다 그렸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처음에 올렸던 그림들인데 이거 보시면은 제가 유화 느낌을 많이 내주려고 했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색칠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브러쉬는 라라푸나라는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가 지나간 흔적들이 남으면서 색이 쌓아 올려지는 느낌에 반해서 이 브러쉬로 유화 느낌 나는 그림들을 거의 다 그렸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컬러 팔레트인데요. 인물의 얼굴 그리고 스킨톤 위주의 그림을 많이 그려서 그래서 제 컬러 팔레트도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이런 약간 붉으스름한 살색 비슷한 색들이 거의 대다수고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 색상들의 컬러 코드 값인데요. 이쪽이 가장 밝은 스킨톤, 기본이 되어주는 스킨톤 여기서 이만큼이 이제 그때 그림의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조절해 가면서 사용하는 어떤 얼굴의 어두운 스킨톤이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붉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 2가지 그리고 이 채도 높은 색상을 활용해서 입술이라던가 그다음에 볼의 그 발그스레한 부분을 그리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그림에 아주 살짝 연보라 톤을 섞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컬러들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2가지의 색상들은 이제 햇빛을 받아서 살짝 빛나는 그런 어떤 강한 저녁 노을빛 같은 것들을 표현해주고 싶을 때 여기 이 2가지 색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채색의 톤들인데 이 3가지의 컬러로는 그림 전체에
어두움을 추가해 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스킨톤의 색상들만 활용을 하면 얼굴에 어떤 굴곡 표현은 되는데 그림이 어두워진다는 느낌을 주기는 살짝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예 회색빛의 컬러들을 레이어를 하나 위로 쌓아서 얹어주면서 얘가 살짝 어두운 공간에 있구나, 혹은 이 얼굴의 어떤 그림자에 더 깊이를 더해주는 용도로 이 회색 빛깔의 무채색 컬러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컬러들은 머리카락, 눈동자에 살짝 그 갈색이 도는 부분, 그림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들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컬러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